그래서 일이나 투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또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AP라고 해서 고객들 만나면 던질 수 있는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는 거야. 이게 일적인 거랑 좀 달라. 우리가 니즈 암기라고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방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편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 처방해주는 거 빼고 아는 걸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이미지가 더 좋다는 거야. 스트레칭 할 때는 이게 견갑을 끝까지 늘린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많이 해줘야 돼요. 뭐 트레이너가 계속 이런 얘기만 해. PT 끊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견갑 늘려주고 보니까 지금 고개가 오른쪽 15도 정도 쓰러진 거 보니까 잠깐 허리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만져보고 아 이거 등 대칭이 안 맞네. 이거 집에서 항상 오른쪽에 수건 깔고 좀 주무세요. 정도만 알려줘도 PT는 알아서 끊어. 근데 맨날 나가지고 이거 오른쪽 틀어졌는데 와 대박 PT 10회 55만원인데 오늘 쓰면 40만원 대박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진짜지만 그게 너무 좋은 정보지만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는 영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재테크에 대한 거 방향을 계속 얘기 많이 해주고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일이 점점 수월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고객들도 좋아지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인맥도 많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단어가 비슷해요. 근데 부자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이나 투자냐 이거예요. 일에서 부자가 가능할 수 있을까? 투자에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는 뭘로 되는 거야? 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는 없어요. 일해서 부자는 안 되고 일을 해서는 살아갈 수는 있지. 근데 부자는 됐었고 투자를 해가지고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부자들 이것도 꽤 된 자료지만도 옛날에 부자의 이런 순위들을 보면은 아마존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창업자, 그리고 아메리카 모빌이나 뭐 자라, 오라클,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바뀌었죠. 이거 2018년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애플이나 이런 것들 쭉쭉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석유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랑 석유 부자는 이제 또 없어 아예. 이제 석유 부자는 아예 부자 순위에 있지도 않아.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아예 재산 공개도 하지도 않아. 만수르 다음에 돈 많은 사람 이번에 한국 갔던 사람 누구지? 이재용 회장님이랑 같이 만났던? 만수르 말고 있었는데 아 이름 생각 안 나. 86년생인가 그런데 재산이 이재용 회장님의 1,500배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1,000억이 있는데 통장에 1,500만 원 정도 있는 애 만난 느낌인 거야. 이재용 딱 만났는데 아 너무 귀엽다. 재용이를 어떻게 내가 뭐 사주지? 뭐 먹고 싶어? 재용아 이렇게 해서 아 형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부자 순위 없어. 재산이 열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지금 재산이 80조다 뭐 이러면 걔네는 재산이 1,000조다? 2,000조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재산이 측정이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자들은 결국에 뭐냐면 돈으로 계속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고 노동으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 순위는 이제 좀 친숙한 이름들이지.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셀트리온 서성진 회장, 뭐 김정주 회장, 김범수 회장, 권혁빈 아니면 정몽구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같은 경우는 현대가 지금 자동차 많이 팔아서 부자 된 것 같은 것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땅들, 부지, 그 공장을 작게 짓진 않잖아요. 엄청 짓고 여기 지금 삼성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땅을. 이런 걸로 되게 부자되고 그리고 이러면 SM 엔터테인먼트나 JYP나 이런 것도 보면 삼성동이랑 그리고 막 사업들이 되게 많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 엔터 수익보다도. 그래서 이런 건 다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자가 많이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런 투자를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 이재용처럼 되는 건 어려우나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사서 그 지분에 들어가서 수익률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지. 내가 카카오 그룹에 주식을 많이 넣어서 같이 공동 투자자가 될 수 있지. 돈은 이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같이 나눠 먹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일단 투자를 하려면은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위험도를 알아야 돼요. 투자의 위험도. 세 번째 지식이 있어야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예를 들면 제가 부동산을 살 거예요. 10억이 50억이 있어. 너무 금액 큰가? 10억이 있다 쳐. 10억으로 부동산 살 만한 게 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집을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뭐 절대 지역이 개발될 수 없는 땅이었어. 그럼 리스크가 엄청 커진 거예요. 돈을 날린 거지.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면 이 10억이라는 돈으로
이제 지하철이 2개의 노선이 들어올 거야. 어떤 정보를 알아서 지식을 알게 됐죠. 근데 10억이 없네.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그럼 첫 번째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돈을 일단은 투자하기 전에 일단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출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동소득으로 모아야겠지만 모으는 방법 중에 방식이 이 안에서 일단 경제 소득이 있죠. 이 자산 형성기에 3, 4, 50대의 돈을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식을 해야 돼. 많이 불려야 돼. 불린 자산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존도 시켜야 돼. 그래서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단어 형성, 증식, 보존. 그러니까 돈을 형성을 일단 안 했어. 30, 40대에 지금 열심히 돈을 여러분들이 형성 안 해놓으면 돈이 없겠죠. 50, 60대. 그럼 증식할 돈이 없으니까 이미 이거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잘 모아놓은 사람은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잘 해놓겠죠? 그럼 그게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겠죠? 그럼 나도 60, 70살에 그 보존만 해도 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아까 연금을 7억 2천 뭐 이렇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연금이 20년간. 그럼 보세요. 10억을 모았다 칠게요. 내가 한 3억을 모아서 이때 3억을 모아가지고 이때 10억을 만들었어. 70살에 60, 70살에. 그럼 10억으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간단하게 10억을 10% 수익 나는 곳에 넣어놔. 그 연봉이 1억이죠. 10억이 10%. 그 연봉 1억으로 계속 사는 거야. 매달 1,000만 원씩. 그 10억은 자녀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그 자산이 보존된다니까요. 돈이 늘어나면 보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면 내가 앞으로도 보험업을 일을 하지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아 지금은 형성기구나. 형성을 많이 시키면 돼. 아 남들 놀 때 나 안 놀아? 아 그러지 않아도 돼. 남들 개같이 일할 때 여러분 놀 수 있어 평생.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저축할 때 좋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와 복리 방식인데 단리는 어떤 구조냐면 단리 복리에 대한 이해를 퀴즈를 통해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4만 8천 km예요. 생각보다 가까워. 왜냐? 되게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 같은데 부산이 몇 킬로예요? 한 400km 나오죠. 400km에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정도만 가면 돼. 그러니까 며칠 가면 돼? 부산 가는데 4시간이면 4000시간 정도 자동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4000시간이면 또 이걸 나누면 며칠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필요 없고 이 한 장당 두께가 있어요. A4 용지 이 종이가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있으면 이 두께가 이거보다 얇겠지만 0.01cm라고 할게요. 이게 1cm, 10cm, 0.1mm, 0.01mm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종이를 한 장씩 접으면 2배가 되겠죠. 이것도 지금 두꺼워졌잖아. 내가 뭐 적었더니. 그럼 종이를 한 번 접으면 이게 몇 cm 돼요? 0.02 됐죠. 한 번 더 접으면 0.04. 한 번 더 접으면 0.08 이렇게 가죠. 2배씩. 그럼 얘가 계속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2배씩 가다 보면은 34만 8천 km까지 몇 번 접으면 될까? 2배씩 계속 접다 보면 언제가 되겠죠. 몇 번 접으면 될까? 대충 찍어보세요. 몇 번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응? 몇 번? 대충 접어. 감도 안 나요. 뭐야 금방 간다는데 언제 가려는 거야? 150번? 150번 정도? 또 안 될 것 같아. 금방이 아닌데 그 정도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몇 번 접으면 되냐면 42번만 접으면 가요. 생각보다 더 금방이죠. 한 번 접으면 0.02, 한 번 접으면 0.04, 한 번 접으면 0.08인데 40번 접을 때가 이 정도 거리예요. 이걸 한 번 더 접으면 이게 되겠죠. 이거 한 번 더 접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 모르겠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면 계산기를 켜면 돼요. 계산기를 켜가지고 됐다. 이 계산기를 지금 여기 나왔죠. 계산기를 이렇게 보면은 0.02를 아니지 0.01을 0.01을 곱하기 2를 해요. 곱하기 2 곱하기 지금 눌렀어요. 엔터를 쳤어요. 2 됐죠. 한 번 더 쳐. 2번 3번 3번 치면 이거 맞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 했더니 몇 cm 된 거야? 10cm. 10cm. 아직까지 10cm인데 이제 10번 더 적을게요. 1, 2, 3, 4, 5, 6, 7, 8, 9, 10. 몇 cm 된 거예요? 10,000cm. 10,000cm면 몇 미터예요? 10cm, 1cm, 10cm, 100cm가 1m잖아.
10m, 100m. 이게 100m야. 지금 100m 갔죠? 20번 접었더니. 지금 종이 접었더니 지금 100m까지 늘어난 거야. 이게 한 10번 더 접어. 1, 2, 3, 4, 5, 6, 7, 8, 9, 10. 그럼 몇 cm야? 이게 또 10,000cm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1cm, 10cm, 100cm. 1m, 100m, 10m, 100m. 1000m, 1000m 1kg잖아. 10kg? 100kg. 지금 100kg 왔죠? 종이 30번 접으면 그래도 대전까지는 가는 거야. 이제 10번 더 접어. 1, 2, 3, 4, 5, 6, 7, 8, 9, 10. 그 이제 몇 미터야? 그치, 이제 한번 쳐볼게. 41, 42. 이거 숫자랑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거 같죠? 이게 몇 cm냐면 1cm, 10cm, 100cm, 1m, 10m, 100m, 1000m, 1kg, 10kg, 100kg, 1000kg, 만 kg, 10만 kg. 그럼 43만 9,800km죠. 그럼 이제 달 초과됐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달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뭐예요? 종이를 42번 접으면 된다. 그러면 종이 접다가 튀용하고 튀어올랐더니 어디야? 달달. 달인 거지. 한 번 더 접으면 이제 목성, 한 번 더 접으면 이제 명왕성, 한 번 더 접으면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 누적된 양이 엄청나게 커요. 처음에는 엄청 작은데 나중 되면 이게 엄청. 그래서 이거랑 쉬운 게 뭐가 있냐? 눈을 만들 때, 눈사람 만들 때 눈을 이렇게 계속 합치죠. 처음에 계속 막 꾸깃꾸깃 합치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이 정도 크기 되면 이제 어떻게? 굴리죠. 한 바퀴 굴리면 엄청 커지죠. 근데 나중에 이만큼 되면 이제 한 번 굴리면 진짜 엄청 커지지 않아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산속에서 굴리면 산 위에서 딱 굴리면 맨 아래로 내려갈 때는 진짜 한 건물 한 1, 2, 3층만 눈덩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산사태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해 보면 돈을 모을 때 불려나가는 과정이 돈을 붙이는 거는 엄청 적다라는 거예요. 굴리는 게 훨씬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 단리 방식은 붙이는 방식이에요. 눈사람을 만들 때 돈을 처음에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 돈을 모을 때는 단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 뭐냐면 100만 원을 저축해. 100만 원을 저축해서 이자를 10% 받기로 했어. 그럼 100만 원에 10만 원을 받겠죠? 그리고 다음 년은 100만 원에 10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은행은.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정해진 이자를 받는 구조가 이제 단리 방식인 거고, 단리 방식은 뭐냐면 100만 원에 10만 원, 다음 연도는 110만 원에 11만 원, 다음 연도는 121만 원에 21만 몇천 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야. 눈덩이처럼. 붙인 거에 합친 거에 이자, 붙인 거 합친 거에 이자, 붙인 거 합친 거에 이자를 받는 게 이제 복리 방식이에요. 은행은 다 단리 구조예요. 은행은 뭐라고 써냐면 연이자 몇 퍼센트 드린다 돼 있죠. 연이자는 뭐의 고정금액이냐면 내는 돈의 고정금액을 주는 거고, 은행 빼고는 다 복리저축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부동산, 주식, 보험 이건 다 복리 방식. 어떤 거냐? 주식을 내가 샀어. 1000만 원어치. 1500 됐어. 1800 됐어. 2100 됐어. 2배, 3배, 4배 막 되죠. 그럼 그 덩어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게 무슨 주식이 10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덮고 100만 원 덮고 100만 이 구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1억짜리 집을 샀어. 1억 1000, 내년 1억 2천, 내년 1억 3, 이렇게 안 되잖아. 계속 덩어리 커지게 가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보험회사에 저축하는 구조마저도 덩어리 계속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은행만 딱 그 구조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이용하는 구조.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단리와 복리 어떤 구조냐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편해. 10만 원을 30년간 저축을 하는 거야. 30년간. 그 원금이 얼마 있어요? 360개월이니까 3,600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은행에다가 이자 10% 가져가면 얼마나 돼요? 9,015만. 오호, 정확하네. 9,015만 원이 돼요. 9,015만 원인데 이거는 네이버에다가 그냥 적공계산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하다 보면은 얼마가 돼요? 2억 정도 됐죠. 그럼 결국에는 얘랑 차이가 1억이 넘게 나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1억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는 1억을 차이를 낸다는 거지. 이 상품의 차이로. 그래서 실제로 기간이 짧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 개 다. 요 한 15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차이가 나지. 원금 이때는 거의 다 똑같고 5년 미만에는 원금 모으냐 은행 가냐 뭐 주식 가냐 부동이 다 비슷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에 땅을 20년 전에 샀으면 지금 부자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겠어요.
돼 있죠. 근데 그 당시 산 사람들이 5년 뒤에 부자가 되진 않았어. 이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 부자가 많이 됐지. 주식도 삼성전자 주식 사면 부자 됐다 맨날 이 말은 하지. 그럼 그 당시 20년도에 산 애들은 뭐 3년 만에 부자 됐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복리는 아까처럼 아까 40만 킬로가 넘어가면 한 번 굴리면 80만 킬로, 한 번 굴리면 160만 킬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이가 엄청 큰데 초반에는 차이가 많이 안 나.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야. 운동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멸치가 운동을 막 해. 그럼 매일 거울 봐. 그럼 변화 있을 것 같아? 있어 없어? 솔직히 있죠? 있어요? 아, 그 차이를 안다고? 현미경으로 봐야 알 정도야. 그 근육의 텐션은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광배 날개 좀 나오고 한 5, 6년, 6년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어깨 좀 왜 많이 벌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못 따라가. 그 약 먹지 않고 정상적인 루틴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3년에서 5년 정도 이 구조가 나와야 되는 골격근이 좀 바뀌는 구조가 근육이 어쨌든 잡아 당겨줘야 되잖아. 다 똑같아 인생은. 부자가 되는 방법도 성공하는 방법도 공부 잘하는 방법도 몸이 좋아지는 방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식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7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이버 한국경제용어사전에 누가 발견했냐면 베토벤은 음악한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이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 복리 방식으로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2배로 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은 은행에다가 1% 이자야. 1억을 넣어놨어. 2억이 되는데 몇 년 걸려요? 1% 이자면 1년에 1%야. 100년 걸려. 100년. 1년에 1%야. 100년 지났어. 그럼 100% 이자 붙었잖아. 그러면 2배가 된 거죠. 2억이 된 거지. 근데 그러면 복리 1%로 가져가면 몇 년 뒤에 2배가 되지?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럼 뭐냐면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복리는 딱 그 데이터가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수익률 1%를 했죠.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건데 복리로 했어. 72로 나누면 몇 년 뒤에 72년 뒤에 2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2%면 36년, 은행은 50년. 3%면 얘는 24년. 그리고 은행은 33년.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눈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복리 방식으로 할 때는 72로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좀 차이점을 또 디테일하게 보면은 단위로 보면은 이게 은행에다 1,000만 원을 넣어놓은 거야. 1,000만 원. 1,000만 원 넣었더니 이자 5% 가져간 거야. 그럼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을 이자 5%. 50만 원. 그럼 5년 지났으면 얼마야? 1,250. 복리로 5% 넣어놓으면 1,276. 별 차이 없죠. 10년 지나면은 얘는 1,500. 얘는 이자가 2배 됐으니까. 얘는 1,600. 20년 지났더니 얘는 2,000. 얘는 1,650. 2,653. 30년 지났더니 얘는 2,500. 얘는 4,000.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제 많이 나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가져가는 게 이게 파란색이 단위 방식, 빨간색이 복리 방식인데 우리가 이 상품에 적합한 게 뭐가 있냐면 연금 같은 게 적합해요. 연금은 나이가 들면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좋고 그 연금을 잘 가입해 놓으면 돈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하거나 쓸 수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 라는 거고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해. 그럼 단점이 뭐냐면 주식이 팔아야 돼. 돈을 쓰려면. 근데 보험사의 돈은 팔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 상품이랑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의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런 거를 7위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1%면 72년, 2%면 36년, 3%면 18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은행은 예전에 0.03%의 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2,400년 정도 있어야 이제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은행은 어떤 개념이냐면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나은 거 정도인 거지 이자의 개념은 아닌 거.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 다 막 부동산 거품 빠지고 붕괴됐고 주식 한번 빠지고 별의별 게 있어서 이미 많이 겪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온 거. 일본도 지금 최고령화 나이가 최고 장수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 128살. 128살이 128. 그 110살 할머니가 담배를 피는 게 있어요. 담배 엄청 많이 피셔. 그 인터뷰 장면이 있어. 할머니 담배 피시면 이게 좀 건강 안 좋지 해서 누가 빨리 죽나 내게 할래 약간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네가 빨리 죽겠니? 내가 빨리 죽겠니? 라고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더 오래 살아. 더 오래. 그래서 일본에 쓰나미가 왔죠 예전에. 쓰나미 왔을 때 이거 제일 많이 딸려온 게 금고예요. 금고. 이 쓰나미가 왔을 때 이렇게 금고가 제일 많이 딸렸어요. 왜냐 은행에 안 가니까.
그래서 일본은 금고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 보면 금고도 되게 많이 있고 한 게 그 문화가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가고 귀찮은 거야. 한국 ATM기에 인출하고 넣고 이거 뭐하러 해? 수수료 더 비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없다 라는 것도 얘기해주면서 1번과 2번 중에 당신의 선택이라서 이렇게 재테크 방식이 있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2번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1번과 2번 중에 뭘 하는 게 나아요? 1번이 낫죠. 이렇게 보면 무조건 2번이 낫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다. 재테크는 기간에 따라서 맞는 상품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이 이 2번에 적합한데 내가 결혼 자금을 2번으로 모았어. 결혼을 이때 할 건 아니야. 60살에 뭐 화원 뭐 그걸 할 건지 예측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품을 하면 안 돼. 그냥 이자가 적더라도 단리로 해야 돼. 복리는 뒤로 가야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런 걸 적합한 걸 권유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권유를 안 해줘.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 보험업이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았던 이유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줘야 고객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막연하게 안 좋다면 안 돼. 그래서 돈이 단리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돈을 모으다가 이렇게 쭉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으다가 써요. 그리고 모으다가 써요. 모으다가 써서 보통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 복리로 모으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받다가 필요하면은 뽑아서 쓰는 구조로 많이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은행의 1년 만기 적금 수령 확률이 3분의 1 정도 돼요. 3명 중 1명. 그 어떠면 지금 적금 1년 만기 해보시는 분? 나 1년 만기 채워봤다. 눈치 못 보니까 너 거짓말 하네? 1년짜리는 없었어. 그럼 3년짜리? 오, 3년 만기 했어. 대단하네. 예를 들면은 그 정도 끝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1년 만기 수령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7명 중에 2명밖에 없죠. 그럼 벌써 6분의 1 미만이면은 벌써 3분의 1 미만이라는 거야. 다 6분의 2니까 3분의 1 미만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은행 적금으로 1억을 모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100만 원씩 1년 모으면은 1200이죠. 계속 모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년 뒤에 3분의 1만 성공하겠죠. 그럼 걔네들이 또 내년에 하겠죠. 그럼 그 중에 또 3분의 1만 성공할 거 아니야. 그럼 또 3분의 1만 성공하죠. 또 3분의 1 성공하죠. 이거 그래서 8년 동안 모아야 원금 1억이야. 근데 이거를 확률로 곱하면 6,561명 중에 1명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30살 돼가지고 1억 있는 애들이 거의 없지. 왜냐? 20살 때부터 경제생활 거의 대부분 했는데 1억이 없다니까요. 되게 신기한 거야. 왜냐? 계속 이유가 생겨. 아, 뭐 사야지, 뭐 여행 가야지, 올해는 뭐 사야, 이거 뭐, 사업할까, 뭐 할까 등등 계속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돈을 급하게 모을 필요는 없어. 차곡차곡 모아서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쏠 때 한 방 딱 잘 쏘는 게 중요하지. 일단 빨리 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빨리 모으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빨리 모으려고 하니까 쓰고 계속 이렇게 돼. 그냥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 돈을 큰 덩어리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어떤 사업도 여유롭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래. 사업할 때도 돈 어느 정도 모으면 빨리 대출 받아서 그냥 차려버려.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기면 또 빚만 지고 이런다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급하니까 주식도 자꾸 위험한 주식 찾고 뭔가 부동산도 저기 뜬대 이러면 막 그냥 질러버려.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못 사는 게 어딨어. 우리나라에 땅 얼마나 많은데 건물도 많고. 그래서 차곡차곡 가지 않아서 실제로는 6,561명 중에 1명 수준으로 돈을 모으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고, 복리저축의 저축 방식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가요. 초반에는 오히려 이자율이 훨씬 낮을 정도로 낮아. 복리 방식. 왜냐면 주식도 당장 하게 되면 떨어질 때 있고 오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를 엄청 가져가요. 사업도 지금 했어. 그럼 막 대출이자도 나오고 인건비도 나오고 임대료도 나가죠. 리스크를 일단 떠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복리는 모든 방식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단위 방식이. 그리고 중간에 필요하면은 대출이나 인출을 통해서 계속 뽑아갈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보험 상품들은. 그렇게 되고 이렇게 그냥 모은 사람들은 계속 돈을 저축하고 예금에 거치해서 찾아서 쓰고 이 방식으로 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식은 종잣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도 없어. 여기도 아까 3년 정도 저축을 했다라고 했는데 3년 모으면 결국에 또 끝났잖아. 또 다시 하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는 쉽지 않은 구간도 어느 정도 생겨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길게 넣어놓고 10년, 20년 넣어놓고 그냥 쭉쭉쭉 가다가 그걸 팡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거랑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했던 교육이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했던 교육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이거랑 아까 연동된 거 이게 뭐냐면 5만 원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지금 5만 원밖에 없어 통장에. 그럼 뭐 할 거야? 네? 그럼 밥 먹고 그냥 뭐 그냥 놀 거 쓰겠죠. 50만 원 있으면 뭐 할 거야? 지금 통장에 1년 만기 됐어. 4만 원짜리 적금. 50만 원 있으면 뭐 할 거야? 그 뭐 제주도 여행 제주도 못 가지. 그냥 뭐 필요한 거 사고. 술 먹고 뭐 그냥 쓰겠죠. 500만 원 정도 있으면 뭐 할 거야? 이제 1년 만기 돼서. 그것도 뭐 그냥 뭐 비상자금으로 좀 두고 조금씩 쓰고 이랬죠. 근데 만기 되는데 5천만 원 있어. 그 몇 년 만기 적금인지나 이런 건 상관없이 일단 저축이 만기 되는데 5천만 원 있어. 그럼 또 뭐 할 거야? 다시 뭐 다시 하거나 아니면 집 이사할 때 조금 전세집 올리거나 뭐 보증금 올려서 간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들 뭐 차를 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쓰진 않겠지. 근데 만약에 5억 있으면 뭐 할 거야? 만기 되는데 집 사겠지. 뭐 집 사거나 아니면은 뭐 집 3억 5천 사고 뭐 1억으로 뭐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조그맣게 5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작은 돈은 무조건 소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큰 돈은 무조건 투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50억 있으면 아니면 더 멀리 갈게 500억 있어. 그럼 뭐 할 거야? 다 건물 산다 그래.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건물 사서 금융소득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일어나가고 가려고 해. 그러니까 결국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더 투자에 대한 생각도가 깊어지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일수록 더 소비해. 5천 원이면 야 아니면 거스름 돈 55원 이렇게 나왔어. 너 가져. 너가 가져. 이렇게 생색내잖아. 생색도 아니지만 500원이야. 자동이체하다가 아니야 1,000원 냈어. 숫자 쓰기 귀찮아서 이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목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그래서 그 목돈이 아까 그 재테크랑 관련된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게 가야지 할 만한 게 많이 생각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는 작은 돈을 모으는 사람일수록 더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월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관심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월급이 저도 200만 원, 300만 원 때는 다 썼어. 이거 모아서 뭐해? 근데 월급이 5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가면 다 모아. 월급 3천만 원이면 다 쓸 것 같죠? 그거 다 모아 그냥 2,800? 2,900만 원까지 저축해봤어 나는 3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가 4천을 받았을 때 3,800만 원 이상 모았었어요. 예를 들면 월급 1억 받으면 9,800만 원 모으겠지. 그러니까 더 많이 모으다. 왜냐면 이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생각나. 그래서 월급이 98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되게 작은 거고 월급 9,800이면 생각하시는 게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보험사의 저축 같은 거 다른 개념이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아주 가볍게 이건 상품은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그냥 가볍게 이거에 그 연동돼서 복리의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저축보험 있고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 보장성 보험도 예를 들면 사망보험을 1억을 가입했어요. 20세 남자가 1억을 가입했어. 그러면은 자살해도 1억이 나와요. 일반 사망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죽으면 실종되건 뭐 칼에 맞아 죽든 뭐 어떻게 해서든 나와요. 근데 1억이 평생 1억인 거잖아요. 사람은 언젠가 사망하니까. 근데 얘를 보험료를 계속 누적해서 내. 돈을 계속 누적해 내는데 보험은 약간 본인이 컨설팅하기 나누면 20년으로 낼지 완납이 지금 3,200만 원 완납하고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10년 만에 낼지 20년 만에 낼지 30년 만에 낼지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야. 이거 할부계 원래 같아.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은 샘플로 20년을 낸 건데 3,200 냈는데 해지하려고 보니까 얼마 정도 돼요? 아니, 너무 가려졌나? 한 3,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낸 돈이 낸 돈 수준이야.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득이 없죠. 근데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라서 그래요. 사망을 하게 되면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3,000 내고 1억을 받으면 엄청난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나 죽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경제적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3,000을 받아서 1억을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3억인데 9억을 줘야 되는 거고 300억인데 90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엄청 돼요. 이게 생각보다 무슨 보험회사 이미지가 아주머님들이나 이상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안 좋은 건 맞지만 윤리적으로 봤거나 아니면은 금융적으로 쓰면 엄청 손해야.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운영 못할걸? 여러분들이 3억 받아가지고 9억을 줘야 되는 회사를 운영해야 돼. 어떻게 할 건데 운영? 못해. 근데 어쨌건 그렇게 큰데 이거는 보장성 보험이니까 보장성 위주로 이익이 크지만 만약에 완납한 개념은 달라. 완납하고 난 이후부터는 3,900, 4,300, 4,900, 5,500, 6,000 계속 올려주죠.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상한부 1억까지는 올려줘요.
이때쯤엔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가정해도 되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50살에 죽냐 130살에 죽냐는 이제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요런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이 사람이 죽었더니 1억이 나가나 해지해서 9,800을 가져가나 차이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별 차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예요. 책임 준비금. 뭐냐면 이 돈을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회사에서의 고객한테 있어요. 이 돈을 줘야 되는 사업원금. 회사에서 있는 거야. 고객은 돈을 냈잖아. 이미 끝냈어. 그럼 나머지는 회사에서 떠나야 되지. 책임 준비금. 그래서 이걸 준비금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자 방식이랑 좀 달라. 근데 어쨌건 이것도 우리는 복리 방식으로 불려주는 거지. 그냥 이 돈에서 이자를 계속 붙여주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 이런 보험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 내는 돈이 32억이야. 근데 죽으면 100억이야. 가입 안 해요? 무조건 하지. 그럼 내자녀한테 100억을 현금을 물려준 사람이 똑똑해? 자기 32억 내고 그냥 죽어서 물려주는 게 똑똑해. 이게 훨씬 똑똑하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반대로 30억 내는데 해지하려고 68억이야. 이거 이득이야 손해야? 이것도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득이야.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무조건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암보험이라든지 뭐 무슨 다른 확률적인 보험은 이 구조가 아니야.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이 구조야. 왜 그러냐면 책임준비금이 금감원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적으로 있어요. 왜냐? 무조건 죽으니까 사람은. 이건 확률이 아니잖아.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예요? 몇 %죠? 100%예요. 이거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인 게 아니라서 이 돈을 쌓아야 되는 구조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암보험 1억이야. 그럼 이 구조가 없어요. 왜냐? 암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잖아. 회사에서 1억 만들어 놓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 돼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옛날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금리형밖에 없었어. 지금은 이걸 펀드로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3,200을 넣었지만 쌓여진 돈은 펀드로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건 다 넣을 수도 있고 달러를 살 수도 있고 펀드를 뭐 금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게 이제 변액보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변액 자격증도 따야 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운영 방식이 다양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죽으면 이 돈 나오고 안 죽으면 이 돈 나오고 이 돈은 펀드로 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 보험도 있다라고 이해하셔서 보험을 그래서 잘 가입해야 돼. 옛날에 보험을 잘못 가입하신 분들이 이런 구조가 아니야. 그럼 이제 엄청 손해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도 보면서 결국에 그냥 은행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은행이자보다 많아요. 멀리 보면 처음에는 적지만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면 훨씬 좋고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은 이런 게 없어. 이게 훨씬 높아. 이 구조보다 프로테이지가 엄청 높아. 지금 이런 무슨 완납하고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막 엄청 높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교육할 거니까 뺀 거고 이거는 보험도 그냥 보장성 보험도 이런 좋은 확률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야. 그리고 너무 보험회사 이미지가 안 좋은 거를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지. 보험회사만큼 이렇게 어렵게 경영을 운영하는 회사는 뭐 없어요. 은행에서 3천만 원 넣었는데 9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배? 죽을 때까지? 절대 은행에서 3배가 되려면 최소가 150년에서 길게는 350년 정도 돈을 넣어놔야 3배가 돼. 근데 어떻게 그거를 할 거야? 근데 은행에서 죽었대. 고객님이 적금 넣었다 죽었네? 더 많이 줘야지? 말이 돼? 근데 보험회사는 이게 되는 구조야. 물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나죠. 계약 기간을 해지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고객이 떠안는 거죠.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은행에 모으는 것보다 이런 복리 방식으로 저축을 다 바꾸는 게 좋다. 보험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연금도 이런 식으로 바꾸고 투자도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돈을 모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이거는 되게 간단해. 이건 보험에 대한 건데 금융소득자 있고 근로소득자 있어요. 우리나라 이건 한 페이지밖에 없어. 이건 어떤 거냐면 이 건물주예요. 여기 건물주. 이 건물이 한 400억 정도 돼. 그래서 월세가 2억 정도 나와. 되게 적죠 생각보다. 400억인데 2억 월세가 되면. 그쵸? 원래 그 정도예요, 그 정도에. 근데 이 사람은 금융소득자예요, 근로소득자예요? 금융소득자예요. 왜냐 이 사람이 이걸 일을 하진 않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소득 구조로 돼 있는데 금융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 400억을 가진 사람이 이게 총 월세가 2억인데 한 층당 예를 들면 한 1,5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만약에 불이 났어. 지금 이 건물에 두 개 층이 불이 났어.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두 개 층이 불이 났어. 그 월세가 이제 걷어들인 입장에서 이게 소득이 줄어들어요? 아니 유지가 돼요? 줄어들죠. 그럼 이 사람은 리스크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이 다리 부러지는 거를 리스크로 삼겠어요? 아니면 건물에 불이 나는 걸 리스크로 삼겠어요? 건물에 불 나는 게 리스크인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다리에다 보험을 먼저 들 것 같아요? 건물에다 보험을 먼저 들 것 같아요? 건물에다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거나 어떠한 뭐 이런 골프장 운영해. 그럼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되게 많죠. 그럼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천재지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다 보험을 드는 게 맞아. 근데 그 골프장 오너가 아 그래도 내 팔다리 그래도 중요하지. 이거는 아무짝에 의미 없대요. 팔다리 없어도 소득이 변하지 않아. 근데 이런 건데 근로소득자는 좀 예를 달라. 내 직장 생활에 예를 들면 여기 직장인이야. 근데 지금 자동차를 하나 좋은 걸 샀어. 뭐 한 1억짜리 차를 샀다고 쳐. 연봉이 한 1억 정도 돼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데 차가 폐차가 됐어. 몸은 멀쩡해. 그럼 차를 다시 사면 되잖아. 근데 다리가 두 개가 뭐 절단됐어. 그럼 이제 연봉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이 사람은 자동차에다 보험을 먼저 들어요? 아니면 본인 몸에다 보험을 먼저 들어요? 몸에다 먼저 드는 거죠. 이게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 내가 소득이 생기는 곳에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몸으로 돈 벌면은 이제 몸이 건강해야 돼. 근데 내가 건물로 돈 벌면 건물이 안전해야 돼. 또는 내가 사업 롯데월드 사장님이야. 그럼 롯데월드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리스크를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보험은 본인이 소득 생기는 곳에다 드는 거야. 소득 생기는. 소득이 없으면 금융사건에 글렀잖아요. 그럼 보험 필요 안 필요해? 없어도 돼. 솔직히 그런 필요 없어. 엄마 아빠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일도 안 해. 노숙자야.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 보이는 꽃이랑 이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뭐 엄청 아파.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 없어. 꽃이 아프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없어. 부모님도 안 계셔. 뭐도 없어. 죽었어. 누가 문제 생겨? 이 사람이 안 걸렸어 막. 엄청 아프대. 도대체 누가 문제가 경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해서 이 남편이 암이 걸려서 아파. 그러면 애랑 엄마가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얘가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 그럼 뭐라 하면 돼? 아파? 아프니? 많이 아파? 이거밖에 질문할 게 없다니까? 진짜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진짜 아프겠다. 아파. 진짜 아파 보여. 근데 왜 대화가 그렇게 그 말밖에 할 게 없는데? 아파 아니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은 뭔가 지켜줄 게 없으면 안 들면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으면 보험 없어도 되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해지교육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죠? 이렇게 말했지만 일부러 나는 없어도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보험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진짜 가진 게 없으니까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알아. 이런 기분이 야 괜찮아. 일하가 보험 안 들 거야. 나 싫어 안 들어.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 원래 보험 없어도 돼. 괜찮아 나쁜 거 아니야. 그런 애가 길에서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무슨 경제적 손실이 생겨. 심지어 현우는 경제생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금이라도 내죠. 사대보험 나가고. 얘가 죽으면 국가에서 손실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너는 아니잖아. 너 백수 건달에다가 너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 아빠 말도 안 돼. 너 그냥 패급이잖아. 보험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줘도 될 정도로 보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꼭 중요해요. 내가 보험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리스크를 알아야지. 어디다 투자해서 위험한지. 땅이 안 팔릴 것도 생각해야지. 그 물린 사람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저도 부동산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막 손실보상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근데 내가 되게 안타깝고 바보 같다 생각해. 절대 안 살 것 같은 데를 사더라고. 신기하게 사람들이. 지금 막 건물 엄청 짓고 있어. 그 산 거야. 그 왜 사?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건물만 좋으면 뭐해? 옆에가 줘야 사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좋은 곳에 돈을 모으고, 두 번째 어떤 곳에 투자할지를 잘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의 3대 원칙의 마지막 지식. 지식은 어디서 알면 되냐면 내가 부동산 하거나 주식하거나 뭐 할 거야. 그럼 뭐 하면 그냥 곁에 누구를 줄 점만 잘 주면 돼.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이야기를 따를 것인지. 이거.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네이버에다 검색해. 유튜버라. 운동 잘하는 법, 무장 되는 법, 부자 되는 법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진짜 다 알아. 여러분 부자 되는 걸 몰라서 안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알아. 강남에 땅 사면 부자 될 거 알고. 그러면 지금 강남에 땅이 어디죠? 어디 사면 그 정도 수익이 나죠? 다 있다니까. 네이버 검색해보고 유튜브 검색해보면 지금 노른자 땅이 어디고 어디 투자하면 된다. 성송도 지금 되게 떴죠. 그 예전 유튜브 봐봐. 성송 뜨다는 것도 되게 이미 예전부터 많이 써있다니까. 앞에 숲이 있고 그
그 앞에 강이 있고 배산 임수의 성송의 공장 부지라서 저희 저평가돼 있고 압구정 건너자마자 10분 컷이고 강남에서 요즘 막 별의별 게 다 되게 옛날부터 있어. 트리마다 생기기 전부터. 근데 그걸 알아도 어차피 안 산다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옆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친구가 내 친구 부동산 하는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성송 이제 뜰 거야. 성송 뜬다니까. 성송 괜찮아. 이러면 솔직히 살까 안 살까? 라고 하면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겨. 그 마지막으로 얘를 이야기가 잘 따라가. 좋은 애인데 좋은 말을 따라가면 이제 엄청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지식은 본인이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어. 핸드폰 혹시 싸게 사는 방법 아세요? 이 핸드폰? 현금으로 사는 아 그치 맞아. 그치 제일 싸겠지. 수고했다. 핸드폰 제일 싸게 사는 거 뭐가 있냐면 그냥 핸드폰 파는 애 중에 제일 솔직한 애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어? 그때 걔가 현금으로 사는 게 나아 아니면 요금제 이거 이용하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해주는 게 제일 맞지. 그걸 때문에 사면 되잖아. 내가 운동을 할 거야. 뭐 어깨가 엄청 넓어 싶으면 어깨 제일 넓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깨가 좁았다가 넓어진 비율이 가장 높은 걸 찾아야지. 그러니까 완전 어조비가 이만해질 수는 없겠지만 요만했던 사람이 요렇게 늘어났는데 15cm야. 어떤 사람은 엄청 넓은데 12cm 확정됐어. 그럼 그 전이 낫잖아.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현우야 너는 뭐 너 의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런데 내가 너를 굳이 너 말을 왜 따르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식이 많아 똑똑해. 우리 중에 다 여기 다 자산이 많으니까 우리 나이 때 우리만큼 돈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내 본부장이야 나만큼도 나도 내 주변에 나보다 돈 많으면 내 핸드폰 4,000명 중에 한 3명 본 것 같아. 3명 나보다 나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가계부작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아까 거를 나눠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어디가 있는지 본인의 보험 분석을 해야겠죠. 왜냐? 내가 돈을 적금을 할 거면 그 적금은 어디서 생기는 원천징수죠? 돈이 어디서 생기죠? 적금을 이제 할 거야지. 그럼 그 돈은 적금할 돈은 어디서 나와? 일해서 내가 몸으로 일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을 먼저 분석해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내가 알려주면 되는 거지. 종잣돈 생기면. 그래서 그렇게 딱딱딱 하는 게 이제 자산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단기 자산, 중기 자산, 장기 자산이라고 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거 PPT 페일 마지막 게 하나가 있는데 10분 쉬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한 10분 정도 더 하다가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얘기가 있어요. 요거 글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절하게. 이 리자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겠지만 이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그냥 1달러를 쓰면 다는 이 사람한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부자.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일화가 있어요. 일화. 이게 실제야, 실제. 뭐냐면 이 회장의 리자청인데 이제 한국말 할 때 이가성이라는 한 건데 이가성 회장 운전수가 30년 동안 운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날 때쯤에 이제 퇴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회장님이 운전사에 대한 노고로 감사표현을 그에게 200만 위에 그 당시 돈 3억 6천을 주겠다 해서 퇴직금. 중국에 3억 6천이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엄청 큰 돈이야, 엄청 큰 돈. 월급 20만 원 기준 3억 6천 주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운전사는 사양했어요. 안 줘도 돼요, 사장님. 필요 없어요. 그걸로 차라리 머리 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랬더니 회장님 저도 36억 정도는 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 아니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36억을 모았어? 라고 했더니 회장님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의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항상 땅 사실 때 저도 조금 사놨고 주식 살 때도 조금 사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산이 36억 이상 이르게 됐어요. 회장님과 똑같은 재테크 방식을 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돈을 안 받았어요. 그 회장님도 되게 웃겨서 이걸 자기 책에다가 써놨어. 내 운전수가 돈이 36억 있더라 라는 게 실제 사례인데 여기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한 2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고객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하라는 거군요. 땅을 사야 되는군요. 이런 1차원적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 저는 반대로 무슨 말을 하냐면 고객들한테 이 글을 보여주면서 혹시 그 현우 씨가
현우 씨가 운전을 여기서 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럼 아마 똑같이 샀을까요? 돈만 모으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당신이 좀 따라갈 의향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가계부 꼭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객들한테 탁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실제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생의 부자가 되는 기준은 뭐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왜냐? 100억 있으면 뭐해? 투자를 잘못하면 날리는 건데 옆에 가이드가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몸의 90% 이상의 에너지를 써요. 맞잖아요. 한 달 내내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 얼마나 받아요. 근데 번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다 안 가지잖아. 여러분들도 되게 안타까운 게 돈은 엄청나게 열심히 벌고 싶어요 다들. 근데 번 돈을 관심을 안 간다니까. 너무 안타깝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려고 해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안 돼. 투자자들은 번 돈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버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일같이 벌고 열심히 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이 내일을 만드는 거고 같은 시간 속에서는 누군가는 계속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맨몸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 옷 다 벗고 벌거숭이 응냥냥 태어났는데 갈 때는 다 다른 옷 입고 있고 다른 집에서 다른 차를 타고 다른 술을 먹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다른 계획을 세우고 다른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미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고객들에게 이런 재테크적인 거고 방향적인 거, 그럼 보험도 막연하게 야너 보험 들어 이게 아니고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재테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면서 가는 거고 저희가 사업자분들 만나면 사업자들이 비용 처리나 뭐 물론 다음 시간에 또 있겠지만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도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보험은 세금 혜택이 되게 크거든 국가에서 주는. 그런 걸 알려주다 보면 누굴 만나도 이 보험업을 한다고 해서 무시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변호사분들 만나고 의사 만나도 어우 이락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의사 나브레님은 진료밖에 모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이분도. 그래 뭐 나 서울대 뭐 의대 나와가지고 뭐 엄청 이게 똑똑해. 그래 축하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 분야는 그 분야인 거야. 내 분야는 내 분야인 거고. 그리고 뭐 변호사를 만나 저거 뭐 똑똑한데요? 그래요? 보험원법은 아세요? 생명보험원법 4조 10항에 이거는 아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서로 다른 원법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민사법, 우리는 원법. 그래서 두 가지 달라. 그래서 우리 업을 되게 전문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라고 제가 이런 교육 과정을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모르고 막연하게 보험만 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보험에서 한번 입사를 해보시면 딱 알 수 있어. 이런 거 없어. 딱 들어가면 암 걸릴 것 같아요. 그게 교육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무슨 진짜야. 진짜야 진짜. 다른 회사 저는 입사를 했었어서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얘기로 이제 교육은 아까 그 단리복리 교육은 제가 마치고 이거는 재정보장 아니라서 이제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얘기만 해주려고. 이거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샘플링으로 가계부를 썼어 누군가. 그걸 얘기도 해주려고.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시 해줘요. 파란색은 소득, 빨간색은 지출. 이 사람 없어 그 저축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황색이 올바른 조금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회색 자산이에요. 연금 없죠. 은퇴자산 없죠. 투자자산 없죠.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 그림은 계속 있어요. 모든 고객들한테. 이걸 해나가야 되는 이 사람이 이 상태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연금도 없고 투자도 안 해. 보험도 없어. 근데 그냥 있던 돈 막 쓰고 있는 삶이야. 이게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일단 변했잖아요. 엄청 변했는데 우리가 은행만 알고 있던 시대에서 지금 보험, 부동산, 채권, 주식, 청약, 펀드, 4차 산업 또는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생겼죠. 예전에 없던 것들이 얼마나 아냐는 거야. 누가 알려줘? 알려주는 사람 없어 우리나라에. 직업이 없어 그런 직업이. 근데 우리만 알려주는 거야. 돈은 아까처럼 원금을 모은 사람 있고 은행에 모은 사람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데 리스크를 감내하고도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무과다는 없어.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또 3년을 봤을 때 어디가 나? 플랜 A. 10년 뒤는 플랜 B.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나눠서 경제 상황에 맞는 상품군이 각각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효율적인 상품. 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일 효율적인 금융 상품들. 금융회사에서도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만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은행보험 증권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은행의 장점은 원금 보존과 유동성, 대출. 단점으로는 이자가 없어. 세금도 돼. 이런 것들. 증권은 수익률이 높지만 세금 혜택도 없고 리스크가 너무 커. 보험은 수익률도 많이 나고 리스크가 위험도 보존해주고 인출도 되고 대출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지만 단점이 중간에 약간 손해가 나. 이런 장단점들이 있어요. 금융상품.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인 거지.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몰라 사람들이. 소득공제는 어떤 구조지? 이런 구조가 뭔지 몰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려줘. 근데 이거는 지금 시즌은 아니야. 이거는 연말 시즌에 많이 알려줘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계산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소득과 지출을 다시 조금 나눠줘. 아까는 파란색이 없었는데 지금 좀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지출과 소득에 대해서 관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 320에 월 750 버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면 좋다 이렇게 막 해준 거야. 그래서 바꾸니까 좀 그림이 좀 더 낫죠. 이 사람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거랑 택시 타고 가는 게 방법이 있겠죠? 걸어서 가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 도착하죠. 여기 도착 안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산다니까. 근데 누군가 빨리 도착해가지고 예를 들면 KTX 타고 3시간 만에 가가지고 반나절 이상 바다를 보고 조개구이도 밤에 먹고 놀고 먹고 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하루 뒤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시간이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인생이랑 똑같아. 돈이 많으면 생각보다 많은 여유로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많이 보내서 나 오늘 학교 가지마 뭐 같이 놀자 해서 자기 가족들과 놀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잖아?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애기가 학교 갔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 해가지고 막 애기 못 만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니까 애도 이제 부모의 사랑도 못 느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 가는 길이 중요한 거야. 목적지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빨리 가는 거랑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가계부도 쓰고 일은 왜 하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 작성하라는 거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우리 일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보다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솔직히 말해. 지원자 하고 있지만 우리 일 안 해도 돼. 근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내가 누군가 봤는데 안타까우면 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해. 안타깝잖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뭐 얘가 막 주유소에서 막 배달해. 주유소 배달하기가 앞뒤 안 맞잖아.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 나 미쳐버리겠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 왜 넣는지는 알고 넣으면은 안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왜 넣어? 저요? 월급 200인데 130씩 저축했고요. 이걸 1년에 1,500 모아서 제가 한 6년 동안 모은 거로 지금 제가 사고 싶은 조그마한 집이 있고 거기를 살면 제 결혼도 그때 좀 계획이 될 것 같아. 이러면 나는 같이 일하자고 얘기를 안 해. 그 고객이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지. 근데 너 왜 주유소에서 왜 기름 넣으려면 그냥 뭐 이거 할만해서 하는 거 이러면 나는 그냥 같이 일하자 정도는 해. 근데 그 같이 일하자가 성공하자가 아니라 마인드를 좀 정상적으로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멀티 재무 설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보장 설계. 월급 받으면 소득을 지키는 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달걀을 낳았어. 그럼 달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닭을 만드는 과정이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연금. 언젠가는 우리가 은퇴를 한단 말이야. 사망도 다 하죠. 은퇴도 다 해. 이거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나중에 세금 적게 내는 것도 알아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100억을 벌 거예요. 100억을 벌 거야. 살면서. 그럼 세금 얼마나 내는지는 아세요? 내가 100억을 지금 벌었어. 그럼 버는 과정 동안 종합소득세라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도 사겠죠? 그리고 주택 뭐 소지 뭐 이런 거 다 보유세도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얼마가 현금으로 남을까? 100억을 이제 번 거야. 월급으로 받았다 쳐. 그러면 실제로 현금 얼마 있을까? 얼마 있을 것 같아? 50억 정도 있을 것 같죠? 한 38억 정도 있어요. 38억 정도. 그러니까 40억을 가져갈게. 그럼 40억을 냈어. 근데 그날 죽으면 또 반 나가.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100억을 버는 거고 죽잖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 가지고 가냐면 한 19억에서 22억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80억은 세금이에요. 이종 회장님이 100억이 100조가 있으면 100조는 세금을 이미 된 거고 이 과정이 다 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부자가 100억의 부자가 됨으로 해서 80억이란 세금을 내야 되거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를 보면은 다들 일렬 경례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자가 세금을 내서 우리가 지금 국가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부자 보면은 이미지가 다 무조건 안 좋다는 거. 내가 그래서 최근에도 물어봤어. 제가 아는 사람이 뭐 되게 부자야 한 1,000억 있어요. 성격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거. 그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되게 좋은 사람이야. 1,000억을 가져와도 1,000억을 세금 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 설계도 하고 상속 증여도 되게 중요해. 세금을 적게 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상속 증여나 세금 컨설팅은 죽는 거 아니어도 중간에 사업 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비용 처리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를 다 가르쳐주고 근데 연금도 구조가 엄청 많아요. 개인연금 있고 퇴직연금, 기업에서 해주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해주는 국민연금 있고 그다음에 주택연금 있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금이 있어.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있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신 안정적인 거. 위험한 건 저희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일단. 그거는 안 좋은 거야. 왜냐면 현금이 많아야 위험한 걸 해도 그만인데 현금 없는 사람한테 위험한 거 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걸 해줘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자청 얘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런 페이지를 이제 보여줬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여주면 보험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고객들한테 가계부 쓴 고객한테 이걸 다시 얘기해주면 고객들이 이미지가 엄청 좋다니까. 그래서 소개를 많이 시켜주지. 저는 한 명 만나면 한 10명씩은 소개가 왔었어. 아, 일화가 너무 좋다, 내용. 나도 이거 우리 과장님 좀 소개시켜줄게. 너 한번 말 좀 해줄래? 우리 대리님 좀 설명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괜찮잖아요, 그쵸? 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뭐뭐뭐 고객님을 위한 재정안전 보장안 이렇게 딱 써가지고 딱 멋있게 이렇게 딱 기본 만들어주고 이게 원래 페이지가 15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거 잘라서 만드는 거야. 고객한테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쓰셔도 돼. 야,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너 가격 써봐. 이래도 돼. 제일 쉽게. 이거 페이지 20페이지거든요. 이거 보여주고 아까 단리봉리랑 이런 거 길다는 거 말고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써도 돼. 라고 해도 돼. 아시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4시 10분인데 이 정도로 마치고 이거 동영상으로 제가 다시 올려놨거든요. 아까 중간중간 올려놔서 이것만 올리면 이제 오늘 3개 동영상 올리는 건데 한번 보시고 다시 복습을 하시고 이거 PPT 파일도 같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이 올려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PPT인 게 뭐냐면 읽으면 돼. 제 PPT들이 이렇게 장점이 허접한 만큼이나 이렇게 읽으면 돼. 이거 이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 허접하거든요. 이거 알아야 몰라요, 내용을. 이거 내용 알아 몰라. 지금 모르죠, 오늘 안 알렸지.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뭐라고 설명했어요? 몰라도 고객한테 똑같아. 이거는 지금 시즌 아니라서 이거 몰라도 돼. 넘어갈게 라고 하면 돼. 근데 고객이 굳이 이거 알려주면 에휴 바보야, 라면이 지금 물이 안 끓었는데 굳이 지금 스프를 라면을 이 뭉쳐한 자식 이거 넘어가 또 한 번. 그럼 돼. 그래서 절대 모르는 거 있을 때 당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야. 이 말 하면 다 돼. 주식 이것 좀 알려주면 때가 아니야. 기다려요. 너 이거 혹시 세금 이거 알아?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자꾸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급하지 말라니까. 왜 또 이러네? 이러면서 분석 받아오는데 가계부 쓰면 돼. 이렇게 자르면 돼. 아시겠지? 그래서 누굴 만나도 변호사를 만나건 어떤 엄청 똑똑한 사람을 만나거나 해도 이락씨 이거 아세요? 라고 하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의사가 그렇게 말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의사가 저 근데 왜 배가 아픈 거죠? 거기까지 생각 그만. 일단 약 드시고 일주일 뒤에 다시 봐요 하고 검색해도 되잖아. 아니 뭐 그걸 굳이 그 상황이 알 필요 없다. 이게 사기가 아니야. 사기는 피해를 주면 사기고 사업은 어쨌든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게 나온다 해서 쫄지 말라 해서 교육은 요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쓰는 거지.